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마 그사림회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일요일날 하니까 일요법회로 그냥 이름을 붙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일요법회다 생각하고 제가 오늘 제 본문을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세 번째 일요일 날은 일요법회를 한다. 끝나고 나면 유마에서는 또 유마의 모임을 따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세 번째 일요일 날은 같이 참석하셔가지고 법회를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마땅히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즘 영화 극한 직업이 1000만을 넘었잖아요. 요즘 아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1600만 가량 봤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 성인 중에 한 3명 중에 1명은 봤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 본 사람은 오늘 끝나고 가서 보십시오. 극한 직업 영화를 가지고 한번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본문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한번 되겠죠. 한번 주제가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화 보신 분 있죠? 한 분밖에 없어요? 너무 잘 모르시겠네. 그래서 끝나고 가서 보십시오. 이 영화가 보면 마약 전담반이 이제 마약 그 조직을 이제 소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엄청 웃기는 영화예요. 아주 웃기는 영화. 근데 보는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한 2시간 영화에 푹 빠져서 그냥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나서 볼 때는 그냥 재밌게 보시고 보고 나서 이런저런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거리가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할 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이제 헷갈리는 게 이 영화가 상업 영화란 말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재밌게 보고 웃고 즐기는 영화다 보니까 또 그런 또 상업 영화에 맞는 그런 또 이 구조 또 웃음의 코드 그런 게 또 배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빼고 보면 그 영화의 구조가 눈에 보입니다. 뭔 이야기냐면은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왜 창문으로 밧줄 타고 내려와가지고 진입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고편에 엄청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본 분들도 알 거예요.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게 엄청 어설퍼. 그 장면이 처음에 좀 나옵니다. 그 마약 용의자를 잡기 위한 장면이 나오고 용의자는 못 잡고 결국 잡긴 잡는데 교통사고 나서 10중 추들이 나고 하는 장면이 처음에 나오고 그 장면은 몇 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그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데에서 기름이 다진 모양이네. 컨테이너 야적장 같은 데서 저거를 꺼버리십시오. 그냥 삑삑거리는데. 그 마약 조직을 상대로 그 마약 전담한 형사들이 이제 패싸움을 하는 장면이 또 끝에 한참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 두 부분은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그냥 들어간 겁니다. 상업 영화라서 재미를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그 앞부분하고 끝부분을 딱 빼고 보면 이 영화의 전체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옵니다. 뭔 이야기냐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는 마약 전담반이 치킨집 장사를 위장을 해서 잠복 근무하는 게 전반부의 내용이고, 그죠? 후반부는 이 양반들이 잠복 근무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잘려. 마약 전담반은 해체가 돼버려서 이 양반들은 더 이상 형사가 아니에요, 이제. 근데 딱히 할 게 없으니까 치킨집은 잘 되고, 형사는 잘리고, 딱히 할 일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치킨집을 계속 한 거예요, 그냥. 근데 치킨집을 하는데 이 양반들이 너무나 형사스럽게 치킨집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나 업무 방식 같은 게. 그럼 요 말을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이게 이제 후반부입니다. 전반부는 형사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치킨집 장사를 위장을 한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치킨집 장사라는 직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형사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거울을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양은 똑같으나 그 내용은 완전히 바뀐 그런 전반부와 후반부가 아주 대칭이 되는 정반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 물론 뭐 상업 영화를 이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볼 때는 재밌게 보고,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로 영화를 보면 이 영화의 전반부와 후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정체성은 간단합니다. 나는 남이 아닌 뭔가 남과는 다른 특별한 나야. 뭐라고 딱 꼬집어 말을 못하겠지만 나는 남과 달라. 나는 나야. 나를 나답게 하는 뭔가가 내 안에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예를 들면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있는데 몸은 남자인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성스럽게 행동을 해서 본인 스스로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린다. 이제 성적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정체성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예를 들면 나는 스님이다. 나는 정심사 신도다. 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장이다. 라고 나는 무엇이다. 라고 규정하는 게 정체성입니다.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라는 소속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속감.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렇지만 최근까지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명함에 내 자신의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거죠. 직업, 직책, 어느 직장, 명함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것으로 나를 표현하는 거죠. 나는 누구다라는 표현을 한 장의 명함으로, 직업으로, 직장으로, 하는 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친구에서 그러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딱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너가 아버지가 직업이 뭐냐? 직장이 어디냐? 어렵게 말하면 너가 아버지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을 했어요. 근데 요거로 조금 판단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고향, 어느 동네에서 살았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의 소속을 막 찾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쉽게 생각하면 소속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부에서 보면 이 형사들이 나오는데 형사들이 참 일을 못해요. 이게 저 인간들이 형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어리버리하게 형사들이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형사 같은데 형사 같지가 않은 거지. 정체성이 희미한 거예요. 이제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형사의 복장을 하고 형사의 뭐 직장 뭐 경찰청에 다니고 형사의 일을 한다고 해서 형사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냐? 외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뭐 이런 메시지를 감독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단순하다 이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웃음의 포인트가 나올 수 없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형사들이 잠복 근무를 하는데 치킨집 장사가 잘 되는 거야 이게. 자기들 본업은 형사인데 치킨집으로 위장을 했는데 대박이 나보는 거예요.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자기가 형사라는 걸 깜빡했어요. 전부 다 형사라는 사실을 깜빡하고 치킨집 장사에 막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웃는 거야. 감독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저같이 말로 푼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재밌는 그 어떤 상황이나 뭐 상황극이나 개그 같은 게 막 들어가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형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구만. 저거들이 뭐 치킨집 장사하는 줄 아는 모양이네. 참 웃기지도 않는 형사들이구만.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하는 말이나 멘트들을 웃기게 하니까 웃음이 막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형사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치킨집 장사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냐. 웃기지도 않는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정되어 있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동일한 존재다. 내 자신은 10년 전에도 내고 20년 전에도 내고 5년 전에도 내고 어제도 내고 나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죠?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학에서 보면 x 이꼴 y라는 등식이 있잖아요. 이 x 이꼴 y라는 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x는 변수가 돼야 되고 y는 상수가 돼야 돼. 예를 들면 x 이꼴 0 하면 x라는 변수에 0이라는 상수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x 이꼴 3 하면은 x라는 변수에 3이라는 상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나는 스님이다 라고 하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나 이꼴 스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좌변에 있는 나는 뭡니까? 변수죠. 우변에 있는 스님은 상수지. 그러니까 나라는 변수에다가 스님이라는 상수를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맞는 말입니다. 나는 스님이기도 하고 남자이기도 하고 주지이기도 하고 고향이 부산 사람이기도 하고 나 이꼴 스님, 나 이꼴 주지, 나 이꼴 부산 사람, 나 이꼴 남자, 나라는 변수에 많은 상수들이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든지 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학적으로 0 이꼴 0이라는 수식이 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뭐하러 씁니까? 그죠? 3은 3이다. 이게 수학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쪽은 변수, 정해져 있지 않은 수가 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무관하게 나는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한때는 장사도 했다가 한때는 학교도 다녔다가 한때는 연애도 했다가 한때는 스님도 하고
여러 가지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고정되어 있는 그 뭔가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는 1년 전에 내나 어제 내나 10년 전에 나는 똑같은 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극한직업에서 형사들이 며칠 사이에 자기가 형사라는 것을 다 까먹고 치킨집 장사에 완전히 빠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참 웃기지도 않는 형사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인간들을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예? 감독은 그런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실체가 없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웃기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런 수사 장르물, 형사들이 나오는 영화들 보면 대부분의 그런 데 나오는 형사들은 보면은 좀 그렇잖아요. 막 말도 막 깡패들보다 더 험하게 하고 맨날 싸우고 조직에 적응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데 보면은 또 형사로서 또 범인은 잘 잡잖아. 항상 보면. 그죠? 항상 문제는 많고 조직에 순응하지 못한데 형사로서의 사명감을 투철해 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해서 그 최고 나쁜 사람을 잡아내는 게 우리가 흔히 영화에 등장하는 형사들이에요. 근데 이 극한 직업의 형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을 못해, 그냥. 형사로서의 어떤 그 사명감도 없어. 일도 못해. 보면.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형사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도 못하는데 자기들 스스로도 이 형사로서의 사명감도 별로 없어요. 보면 요즘 말로 하면은 잉여인간이지. 잉여인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사들이요. 거기 나오는 형사들은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형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잉여롭다는 말이 요즘 막 유행을 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에 나오는 형사들은 말 그대로 한심한 형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한심하게 짝이 없는 형사들이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실소를 금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이제 흔히 말하는 텔레비의 이런 개그나 유머를 보면 우리가 웃는 지점은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코미디언이 멍청한 짓을 하거나 말도 안 되게 넘어지거나 얻어 터지거나 그럴 때 이제 우리는 막 웃음이 터진단 말입니다. 사람이 웃는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런 과학적인 측면이 있어요. 상대방을 막 괴롭히거나 상대방이 못되거나 그럴 때 웃음이 터지는 촉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잉여인간 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한심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한심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70년대, 60년대 한참 막 새마을 운동을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극한지형 같은 영화를, 물론 그때는 저런 영화를 만들지도 못했겠지만 저런 정말 한심한 할 일 없는 백수 같은 인간들이 나오는 영화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그때 한참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데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열심히 일하자는데 그냥 푹 빠져있던 그때의 그런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웃었을까? 내가 볼 때는 안 웃죠. 왜냐하면 주변에 그런 백수가 그때는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때는 놀고 먹는 사람들은 욕을 먹었지. 혼나고. 보면 그때 새마을 운동이다 해가지고. 근데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좋게 말해서 취업준비생.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 번듯한 학력 다 가지고 있는데 백수예요. 그죠?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또
그나마 취업준비생은 괜찮습니다. 요즘은 니트족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하는 일도 없고 자기 어떤 정해진 뭐 직업이라고 할 만한 전공 분야도 없고 하는 일은 그냥 방에서 방구석에서 뒹구는 게 전부 다예요.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나가서 알바를 하죠. 알바를 해서 돈 좀 모이면 어떻게 합니까? 배낭여행 가죠. 한 몇 달 동안 나가서 돈 다 쓰고 주로 인도나 저런 데 싼 데 가서 돈 다 쓰고 빈털 돼가지고 집에 들어와. 그래서 다시 또 방구석에 콕 처박혀서 친구가 보자고 해도 나 나갈 차비가 없어서 못 나가. 그리고 방구석에 뒹굴면은 부모는 속이 썩는 거야. 아이고 이놈아 나가서 취직이라도 좀 해라. 돈이라도 벌어와라.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 그대로 잉여인간들이.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차고 넘치다 보니까 그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조소하고 실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런 영화를 보면 이렇게 가학적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반영입니다. 이게. 어쨌거나 전반부에서는 이런 이제 웃음의 코드들이 있어요. 근데 후반부로 가면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전반부와 후반부의 경계 지점은 그 마약 전담반이 치킨집으로 위장해서 잠복 근무를 했는데 마약 조직을 못 잡았어요. 그 반장이라는 사람이 퇴직금까지 미리 땡겨가지고 치킨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전부 다 뭐 정직되고 잘리고 뭐 마약 전담반 해체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하니까 그냥 하던 치킨집을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근데 갑자기 치킨집이 막 잘 되면서 누군가가 와서 제안을 하기를 전국 체인망으로 가자. 체인망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그런 제안을 한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들이 잡으려고 했던 그 마약 조직이었어요. 마약 조직이 치킨 그 전국 프랜차이즈를 자기들 마약을 유통하는 조직망으로 활용한 거죠.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전직 형사들이 치킨집을 이제 프랜차이즈가 된 치킨집을 운영을 하는데 이 하는 방식이 보면 또 감독이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수사본부처럼 치킨집을 막 꾸며놔 안에 막 스크린 여러 개 갖다 놓고 전국의 각 그 대리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고 있는지 배달하고 있는지 막 보여줘. 그걸 이제 자기들끼리 상황을 보면서 뭐 니는 뭐하고 막 이런 막 지시하고 하는 게 꼭 무슨 그 비상대책본부 같은 그런 느낌을 줘. 이 양반들이 치킨집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무슨 뭐 어떤 큰 사건을 진두지휘하는 수사본부처럼 막 그렇게 치킨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은 우리가 이제 전반부까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한심한 행사들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후반부에 딱 가면 이 사람들은 한심한 행사가 아니고 완전히 치킨집 장사에 푹 빠져 있는데 형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요즘 세상이 과거와는 다르게 정체성이 너무 심해져 있는 세상이다. 정체성이 실종되어 있는 세상이다. 요즘 세상은. 옛날처럼 명함 한 장 딱 주고 나 이런 사람이요 하면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지. 한 장의 명함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요즘 세상은. 그래서 정체성이 실종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다. 이렇게 감독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사실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사실은 나다운 것,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
애초에 부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무아를 이야기했고 영계를 이야기했고 공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결국은 요즘 말로 하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건강경에서 건강경 끝부분에 가면 이야기했듯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도 같고 아침 이슬과도 같고 마치 그 천둥이 치면 반짝이는 번개와도 같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는 나라는 것의 실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나는 스님이다. 나는 가장이다. 라고 내 자신을 이것이다. 라고 규정할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학생이다. 나는 전남대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에요. 학생증이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근데 등록금을 댈 돈이 없어가지고 휴학을 했어요. 그러고 저기 노가다판에 나가서 공사 현장에서 노가다를 해. 한 6개월 이상. 그래가지고 내년 1년 동안 필요한 등록금 학비를 지금 올해 1년 동안 열심히 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학생이냐 막노동꾼이냐? 우리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학생증이 있고 학교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체성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일로 내 스스로를 판단해야 된다. 뭐 내가 서류상으로 학생이라고 해서 내가 영원히 학생 아닙니다. 내가 머리 깎고 있다고 해서 스님이 아니에요. 내가 스님으로서 생각하고 스님으로서 행동할 때 스님인 거지, 껍데기만 스님이고 속으로는 스님이 아니면 그건 스님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서류상으로는 학생이지만 지금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나는 노동자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 나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극한직업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우스운 영화도 아니에요. 형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치킨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내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거지 내가 누구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감독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지점입니다. 저 형사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우리 스스로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여자친구한테 끌려다니면 안 되지.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왜 애들이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내 말을 들어야지. 왜? 나는 가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신에 우리 집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지, 먼저 나는 무엇이다, 뭐 나는 가장이다 라고 딱 정해놓고, 그러니까 너는 그러지 마, 그러니까 너는 내한테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 이거는 잘못된 태도다. 네,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